소방서 예방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소방관 엄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함께 화재 예방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교육은 아주 중요하죠. 왜요? 불이 났을 때 탈출하는 방법,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는 짜자잔. 자, 이건 뭐예요? 네, 바로 소화기라고 하죠. 불이 나면은 일단은 초기 화재,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내 허리보다 아래에 있는 불, 아주 작은 불을 끌 때는 소화기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져요. 자, 그런데 천장을 타고 높게 올라간 불은 절대 소화기로 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PPT를 보면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자, 불나면 대피 먼저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나면 대피 먼저. 네. 불이 나면은 빨리 불이 난 곳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대피가 우선이에요. 내가 소화기 사용법을 배웠다고 해서 절대 불을 끄려고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안전한 곳으로 밖으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비상구를 따라서 가야 되죠. 자, 그럼 비상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전에 화재의 원인이 한번 나와 있는데요. 자,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실화, 바로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실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수로 인한 화재가 나지 않게 예방을 잘 해야겠죠.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그 예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아파트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죠? 자, 일단은 불이 나면은 뭐라고 외쳐요? 불이야! 라고 외치죠. 다른 사람에게도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게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빨간색 버튼, 발신기라고 해요. 불이 났을 때 저 빨간색 발신기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건물 전체에 따르릉 소리를 내면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저 발신기 버튼을 꾹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고 대피를 한다는 거 자, 알아두면 좋고요. 대피할 때는 비상구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유도등을 따라서 가는데 자, 보세요. 유도등은 저렇게 사람이 탈출하는 그림이 하나 있죠. 저 그림은 비상구 문을 표시하는 그림이에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자, 비상구가 여기에 있다고, 따라오면은 비상구가 이쪽에 있다고 알려주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문이 나와요. 자, 그런데 왜 비상구 표시는 항상 초록색일까요? 나는 빨간색이 더 좋은데, 노란색도 예쁜데 왜 초록색일까요? 그 이유는 어두컴컴한 암흑 속, 불이 나면은 전기가 나가고 껌껌해지죠? 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껌껌한 암흑 속에서 초록색이 가장 잘 보인대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유도등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대피할 때는 그냥 나가는 것보다 자, 우리 손수건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연기를 잘 막을 수 있는 게 젖은 손수건이라고 합니다. 탈출할 때 화장실이 옆에 있다면 빨리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아니면 내가 물병을 가지고 있다면 물병에 있는 물을 손수건에 묻혀서 입과 코를 막고 탈출하는 게 더 연기를 덜 마시게 되겠죠. 젖은 수건은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과 코에 있는 호흡기를 보호할 수가 있대요. 연기가 가득 차서 지금 내 얼굴까지 차왔어요. 그럴 때는 몸을 숙여요. 연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간 연기가
점점 너무 많아지면서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연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자꾸 내려오겠죠? 그래서 연기가 점점 내려와서 내가 숨을 쉬기 힘들게 되면 탈출할 때 몸을 숙여서 연기를 피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숙이고 탈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거운 연기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가 더 빨라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될까요? 아니요.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이 굴뚝 역할을 합니다. 굴뚝은 뭐 하는 거예요? 연기가 통하는 구멍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탔다면 빨리 버튼 여러 개를 눌러서 가장 빠른 층에 내려서 계단으로 탈출을 해야 해요. 자, 밖으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 내용 보시고 있죠? 경량 칸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분들은 옆집과 통하는 베란다 쪽에 아주 가벼운 벽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벽이 하는 역할은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그 벽을 부수고 통과를 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라고 하는데요. 연기를 피해서 옆집으로 탈출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그 앞에 물건 같은 걸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베란다 쪽 칸막이에는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된대요. 몸에 불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뛰지 않고 제자리에 멈춥니다. 바닥에 다리를 펴고 똑바로 엎드려요. 그 다음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떼굴떼굴 굴러야 됩니다. 몸에 불이 붙었을 때 하는 행동 요령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왕관기예요. 왕관기가 뭐죠? 아마 김포소방서 체험관에 오셨던 학생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요. 왕관기에 있는 노란색 벨트를 몸에 묶고 창문이나 베란다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 탈출 기구의 이름을 왕관기라고 합니다. 자, 왕관기 사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왕관기에는 저렇게 릴선과 노란색 벨트가 있는데요. 저 노란색 벨트를 몸에다가 묶고 내려가요. 자, 그런데 계단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창문으로 탈출을 해야 될까요? 왕관기가 있는 이유는 계단으로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계단 쪽에 불이 가득 차 있어요. 연기가 꽉 차 있어요. 아무데도 가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창문에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손수건 같은 걸 흔들면서. 그때 창문에 저렇게 왕관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왕관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왕관기는 최소 25kg 그리고 최대 150kg 이하까지 탈 수가 있대요. 너무 가벼운 어린이는 왕관기가 내려가지 않고요. 너무 무겁게 되면은 왕관기 줄이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왕관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왕관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관기 박스를 개봉합니다. 왕관기를 꺼냅니다. 지뢰 왕관기 후프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합니다. 조임 너트를 끝까지 돌려줍니다. 지뢰를 밖으로 항해 합니다. 릴을 밖으로 던집니다. 왕관기 벨트를 잡고 안전고리를 밖으로 밀어줍니다. 왕관기 벨트를 위에서 아래로 가슴에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안전고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후 꽉 조여줍니다. 양손으로 속도 조절기 아래 로프를 잡고 하강 준비를 합니다. 하강 시에는 양팔을 수평으로 벌린 후 벽을 밀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창문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기구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19 신고 요령 아주 쉬워요. 그런데 신고하는 요령만 알면 쉽지만 어떻게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황하고 겁을 먹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119 신고할 때는 일단 어떤 상황인지, 불이 난 상황인지 아니면 환자가 있는 상황이다, 아픈 사람이 있는 상황인지 먼저 알려줘야 되고요.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물 1층에 불이 났어요. 자, 어디 빌딩입니다. 그럼 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119가 출동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19 신고할 때 내가 있는 곳의 주소를 알지 못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119에 신고할 때는 자, 문자나 119 앱 그리고 영상통화로도 할 수가 있대요. 다 알고 계셨나요? 자, 문자로 신고할 때는 핸드폰 번호에다가 119를 누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문자로 보내는 건데요. 그때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대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119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앱을 핸드폰에 깔아놓게 되면은 나의 위치까지 뜨게 되고요. 아니면 영상통화, 장애가 있는 분들, 말을 할 수 없는 분들, 수화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저렇게 영상으로도 119에 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위치를 알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로 걸어가다가 어떤 환자나 위급한 상황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는 상가에 있는 간판이 있죠.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도 되고요. 어떤 큰 건물의 이름을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은 아마 숫자가 적힌 저렇게 네모난 표지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번호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고유 번호라서 내가 지금 어떤 건물에 어떤 엘리베이터에 갇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 때는 저 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전봇대에도 고유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봇대가 있다면은 전봇대에 붙어있는 번호를 불러주면은 나의 위치를 소방관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과학인데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 화염, 빨간색 화염 무섭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저 시커먼 연기가 가장 무서워요. 불이 났을 때는 저 연기의 속도가 우리 사람들이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 연기를 피해서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되고요. 저 연기 속에는 아주 몸에 해로운 유독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쓰러질 수가 있답니다. 연기를 피하는 방법 아까 얘기해줬죠. 젖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탈출해야 된다는 거. 연기가 아주 무섭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고요. 자, 이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보세요. 소화기를 보시면 자, 옆에 이렇게 안전핀이라는 게 붙어 있지요. 안전핀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이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소화기의 몸통을 잡아야 돼요. 자,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화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손잡이가 안전핀을 꽉 물고 있어서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소화기 사용할 때는 소화기의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고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나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불을 끈다. 그리고 내 허리보다
아래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있다. 천장까지 올라간 높은 불은 절대 끌 수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소화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는 친구. 소화기 안에는 가루가 들어있죠? 어떤 가루예요? 그냥 가루가 절대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인산암모늄이라고 하는 인산암모늄이라고 하는 소화약제예요. 그 가루가 불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를 하는 소화기입니다. 장난으로 소화기 안전피를 꽂고 쏘게 되면 가루가 친구들 얼굴을 덮어버리겠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소화기 관리인데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소화기에 있는 압력계 지시등이 항상 저렇게 바늘이 초록색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 바늘이 초록색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은 소화기 분말 가루가 발사가 되지 않고요. 바늘이 빨간색으로 너무 압이 높게 되면 소화기 고장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초록색에 항상 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전 소화기는 흔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루가 붙지 않게 하지만 요즘 소화기는 굳이 흔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소화기에 압력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소화기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해요. 소화기가 예쁘지 않다고 해서 아주 어디다 두지? 신발장 안에 넣어 두신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감춰 두신다든지 하게 되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찾으려고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화기는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눈에 잘 보이는 곳 나오고 있죠? 그늘지고 건조한 거.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 얘기했는데, 자, 불나면 뭐 먼저 하라고?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불나면 대피 먼저. 네, 불나면 항상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데 빨리 이 불을 먼저 꺼야지. 내 재산이 타고 있는데, 나의 소중한 장난감이 타고 있는데 빨리 불을 꺼야지. 절대 안 돼요. 우리 집안이나 이런 건물에는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화재가 커져요. 불나면 항상 대피 먼저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대피 먼저. 대피할 때는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할 때는 어떤 수건이요? 그렇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한다는 거. 자, 오늘 화재 예방 그리고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때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죠? 네, 모두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